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수능 특강 2점짜리 그리고 3점짜리 문제 이어서 풀 거고요. 198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주위라고 표현이 돼 있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개인데 주위에서 열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개 입장에서 봤을 때 열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 보고도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며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개는 주위로부터 열을 가져와. 그래서 개의 온도는 올라가고 반면에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흡열 낮아진다.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은 두 가지 반응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즉 0.5몰 농도 HCl 5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같은 온도의 0.5몰 농도 NaOH 50ml를 넣으면 온도가 높아진대요.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물 10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질산암모늄 5g을 넣어서 용해시키면 온도가 낮아진대요. 여기 두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주위로 열이 가고 있다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뺏고 있다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어요. 간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간은 중화 반응이고요. 우리가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식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화합물에서 수소 플러스 1, 염소는 화합물의 전체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화합물에서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알칼리 금속이니까 1, 여기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1혼자 이온의 전하량과 산화수가 같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예요. 산화수가 변하는 원소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나는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틀렸고 디귿 가와 나에서 온도가 변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출입, 열이 나가든 들어오든 출입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변하는 거니까 디귿만 맞는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플라스크에 나트륨과 염소를 넣고 12번 문제 볼게요. 반응시켜서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을 만들고 있대. 이때 이 각 물질의 에너지의 합은 낮아져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이 에너지의 차이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방출이 되니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자료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이냐 호돈수 물질이니까 0,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인데 이온결합 물질로 각각 전자를 잃고 얻어서 산화환원 됐죠. 산화환원 반응 맞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니까 발열 반응 맞아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는 반대로 열을 받게 되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됩니다. 3점짜리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리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현상 몇 가지 나타내줬는데 A. 뷰테인이 연소하고 냄비 속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뷰테인의 연소 반응. 연소는 불이 나는 거잖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불이 나면 우리 거기다 손 이렇게 대고 있잖아. 따뜻하지. 우리한테 열이 오겠죠.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죠.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는 우리가 가열을 해줘야 되니까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인 것이고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면 연소 반응에 의해서 열이 나왔어. 그 열이 여기로 전달돼. 그래서 얘가 지금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A는 발열 반응, B는 흡열 반응이다 라는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C, 냉각팩. 냉각팩은 우리가 왜 써? 보통 음식, 택배, 포장 올 때 그 음식의 온도 음식 주위의 온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냉각팩을 꼭 쥐어 내부 비닐봉지를 터뜨려서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여 냉찜질을 한다. 결국에 우리는 C 반응에 의해서 냉찜질, 즉 우리는 주위에 해당하는데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대. 그 말은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니까 우리의 열을 뺏어가줘서 우리가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반응이죠. A는 발열 반응이다 맞고 B에서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줘야 되니까 니은 틀렸고, C에서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어요. 기억 디귿 맞는 3번 정답 골라주면 됩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실제로 반응열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 우리 인터넷 강의에서 봤지만 반응열은 그 온도가 변하는 주위 물질의 비열에 그 물질의 질량의 온도 변화 값을 곱해주면 된다. 그림은 원래 20도씨였던 물 98g이 들어있는 간이 열량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 열량계에 20도씨의 용질 수산화나트륨 고체, X고체를 각각 녹인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용질의 종류 NaOH를 녹여서 NaOH 수용액을 만들었어 했을 때 수용액의 온도는 원래 물이 20도씨였어. 거기다가 같은 온도의 용질을 넣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NaOH 고체를 물에 녹여서 NaOH 수용액을 만들고 있고, X고체를 물에 녹여서 X 수용액을 만들고 있어요. 물 98g에 용질 2g을 녹여서 100g짜리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그 수용액의 최종 온도가 22.5도래. 2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수산화나트륨을 만나서 얘네들이 균일 혼합물을 형성을 했는데 그 균일 혼합물의 온도가 올라갔죠. 어디서? 20도씨에서 22.5도씨로 해서 여기는 2.5도씨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 누가? 수용액 100g. NaOH 수용액 100g이 2.5도씨만큼 올라갔다. 즉,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열이 방출되고 있을 거니까 발열 반응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나에서 한 번 더 연습해봅니다. 20도씨의 물 100g을 받아놨어. 거기다가 20도씨의 X 용질 2g을 녹여서 X 수용액 100g을 만들었어요. 20도씨, 20도씨, 동일한 20도씨 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 온도가 18도인 거야. 그러면 수용액의 온도가 20에서 18로 낮아진 거니까 델타 T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변한 온도의 주체, 여기 CM 값에 넣어줘야 되는 애는 X 수용액 100g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른 것은 수용액 가와 나에서 비열은 같다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열량계의 열흡수 및 열량계와 외부 사이의 열출입은 없다라고 돼 있네요. X가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X가 물에 용해됐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졌어. 그 말은 얘네들은 지금 열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가 열을 뺏기고 있다. 즉 개가 반응이 진행되려면 열을 뺏어가 주위로부터 해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요. 기억 맞아요. 니은 용질 2g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절대값은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출입하는 열은 C, M, 델타 T로 구할 수 있고요. 가수용액, 즉 NaOH 수용액에서 발생된 열은 Q는 C, 동일한 값이니까 미지수 C를 넣어주고요. 둘 다 100g이죠. 온도 변화 2.5였어요. 나실험에서 X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흡수되는 열 Q는 동일한 비열 C를 넣어주고 용액의 총 질량 100g이었고요. 온도 변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따지고 있으니까 절대값의 크기는 여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거 맞죠? 디귿 수산화나트륨과 X 용질 중에서 용해 과정의 열출입을 이용해 냉각팩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누구인가? 냉각팩은 어떤 원리야?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주위로부터 열을 뺏어가줘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야 되죠. 즉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어야 냉각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 나에 해당하니까 디귿 틀려서 기억 니은 맞는 3번 골라주면 됩니다. 10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림은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이 담긴 증발 접시를 올려놓고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에탄올의 연소 반응, 나와 나는 아이오딘의 상태 변화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먼저 보면 가반응은 에탄올이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연소 반응이라고 했어요. 연소 반응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대표적인 발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는 발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
아이오딘 고체가 아이오딘 기체가 되는 승화는 얘네들 사이에 인력을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을 가열해줘야 되는 상태 변화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흡열 반응이 되겠고요. 당연히 다시 그럼 기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겠구나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럼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열을 주위로 방출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얘가 다시 위로 기체가 올라갔을 때 주위의 온도가 낮다는 것은 다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전체적으로 상황 봐주시면 됩니다. 가나나 중 흡열 반응은 나 한 가지니까 기억 틀렸고, 가에서 반응 몰비는 산화제와 환원제 3대 1이라고 산화환원이 다시 나오는데요. 가 반응을 보시면 C2H5OH에서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수소 총 플러스 6, 산소 마이너스 2니까 C 두 개는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래서 탄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소 0,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탄소가 플러스 4,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수소의 산화수는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탄소를 포함하는 여기서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하고 있죠. 에탄올은 지금 산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산화수가 0이었는데 산소는 반응 후엔 모두 2로, 마이너스 2로 존재하니까 얘가 환원되고 있어. 그 말은 산화되고 있는 에탄올은 환원제인 거고요. 환원되고 있는 산소는 산화제예요. 해서 산화제와 환원제의 반응 몰비 3대1 맞으니까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은 아이오딘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끊는 데 쓰인다 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3단원 개념인데 공유결합을 끊는다는 건 I2는 I와 I는 아이오딘은 17족이에요. 해서 단일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결합이 끊어진다는 건 I가 즉 각각의 원자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2I로 존재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 아이오딘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끊는다는 건 I2 고체가 I2 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I2 고체가 이 I 각각의 서로 다른 I 원자 기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출입하는 열은 얘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결합을 끊는 것이 아니라 I2 덩어리가 있어. I2 덩어리가 있어. I2 덩어리가 있어. I2 덩어리가 있어. 얘네가 고체 상태일 때는 각각의 I2가 예쁘게 배열하고 있는데 기체가 되면요. I2 하나, I2 하나, I2 하나, I2 하나. 각각 I2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열을 사용하는 것이 공유결합을 끊는 화학 반응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니은만 맞는 2번 골라줘야 됩니다. 마지막 12번 문제 볼게요. 수산화바륨 8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나무판의 중앙에 물을 조금 떨어뜨렸대. 나무판을 먼저 준비하고 물을 떨어뜨려 놨대요. 거기에다가 수산화바륨 8수화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놨어요. 삼각 플라스크 얘를 올려놨대. 거기다 질산암모늄을 넣는데 여기 지금 반응이 수산화바륨 8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을 반응시킨다는 거니까 하나의 반응물을 이미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놓고 여기다가 또 다른 반응물을 넣어줘요. 그럼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얘네들이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유리막대로 잘 저어 녹인 다음 몇 분 뒤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 올렸더니 물의 상태 변화로 인해 그림과 같이 나무판이 함께 들어 올려졌다. 내가 액체 상태를 놓고 여기다가 삼각 플라스크를 놨어요. 반응물 하나를 넣고 그리고 이제 반응물 두 번째를 넣어서 얘네들을 반응시켰지. 그랬더니 삼각 플라스크랑 나무판이랑 붙게 됐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물을 여기다 냈었는데 삼각 플라스크랑 나무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기 안에서 지금 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원래 액체였는데 얘가 얼음이 된 거야. 그래서 얘와 얘 사이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주위에서는 물이 액체에서 고체에도 상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0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들 간에 열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물이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여기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얘는 열을 방출하니까 반대로 얘한테 열을 뺏기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을 방출한다. 즉 걔한테 열을 준다. 이게 주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서 걔 안에서는 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걔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줘야 된다 해서 물로부터 열을 뺏어가서 물은 열을 뺏기고 고체인 얼음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에서 플라스크 속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나의 나무판에서 일어난 물의 상태 변화는 물이 얼음이 되고 있으니까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기억, 수산화발은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었으니까 기억 틀렸고, 물질이 갖는 에너지의 총합을 기억과 니은을 비교를 하래요. 기억은 반응물, 그리고 얘네들이 만났을 때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즉 흡열 반응이라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응물인 기억보다 생성물인 니은의 반응이 에너지가 높은 반응이기 때문에 총합은 기억과 니은이 같은 것이 아니라 기억보다 니은이 커요. 디귿, 동그라미 디귿. 열을 방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디귿만 맞는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